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모델링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실 텐데요. 네, 데이터 모델링이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데이터 모델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모델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모델링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고, 또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 요소는 무엇인지 이 정도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 이야기했을 때 네.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신전. 신전으로, 그러니까 그 가운데, 신전에서 그 가운데 부분이 거버넌스에서 다뤄야 되는 관리 대상이고, 그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마 버전의 그 데이터 거버넌스에서도 이제 표현이 됐죠. 근데 이들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저는 데이터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밑에 부분, 대체 데이터 모델이 무엇이건데 저는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기본이면서 핵심은 데이터 구조라고 생각을 할까요? 네. 왜요? 네. 우리 데이터 구조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같이 비유되는 게 이제 건축 쪽의 모델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건축 쪽의 그 모델과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이제 그러니까 자료를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우리가 건축 모델, 그러니까 건축 설계하는 거는 대부분 일반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하잖아요. 위처럼 건축 설계자가 네. 건축 설계를 하죠. 그래서 그 예시로 된 그림을 보면 자리는 어떻게 돼 있고 각각 그 높이는 어떻게 설계되어 있으며 좌석은 몇 개나 되고 이렇게 설계를 해서 이제 실제 물리적인 그 공간이 나오는 거죠. 그럼 설계도를 보면 대충 어떤 사이즈, 어떤 규모로 만들어져야 되는지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몇 명이 앉을 수 있겠네. 또 볼 수 있겠고, 또 이렇게 사이즈를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키 제한이 있으려나,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앉을 수 있는데 뭐 어른은 못 앉나? 뭐 이런 판단도 할 수 있게 그런 해석도 가능한 거죠. 그것처럼 데이터 모델 쪽도 보면 그 데이터의 구조, 그러니까 어떠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그 정보들이, 그러니까 실제 이제 담겨질 것인지 그런 형상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고객 기본이라고 모델 하나를, 엔터티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구조를 설계를 해놓으면 실제 데이터가 담겨지는 그 형상은 밑에 예시로 된 것처럼 고객 아이디에는 뭐 ABCD 125, 뭐 고객 식별 번호는 1, 2, 3, 4 어쩌고 저쩌고 고객명이 들어가고 최종 포인트가 어쩌고 이렇게 그 설계서대로 데이터가 담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고 고객의 성별도 알 수 있고 고객의 연령대도 해석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뭐 VVIP인지 일반 고객인지 이런 판단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모델이란 데이터의 형상과 규칙을 정의한 설계도, 건축 설계도처럼 데이터의 설계도라고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설계도를 보고 우리는 데이터를 해석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정보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담겨져야 이제 뭐 품질을 관리하든 분석을 하든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핵심은 데이터 구조, 어떻게 데이터를 담을 것인지에 대한 설계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작업이네요. 장비 씨 네. 넘어갈까요?
그럼 이제 데이터 모델링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지 살펴볼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건축구조 설계와 비유를 해서 그러니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우리가 이제 T 쇼핑몰이라는 그러니까 건축물을 이제 짓겠다라고 하면, 이 T 쇼핑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식당도 넣을 것이고, 상가도 넣을 것이고, 공원도 만들고, 극장도 만들 거야 라고 하는 큰 이제 영역을 만들겠죠. 네. 그리고 나서 그 중에 극장을 본다라고 하면, 뭐 앞쪽에 스크린과 단을 만들고 문은 어디에 위치를 하고, 좌석도 있어야 되겠고 계단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제 잡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좌석은 몇 개의 위치를, 그러니까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고, 몇 개를 배치할 것이고, 어떤 사이즈로 할 거고, 뭐 길은 어떻게 낼 것이고, 뭐 이런 내용들, 의자 사이즈 하나하나, 스크린 사이즈 하나하나,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설계를 하게 되죠. 수치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수치도 나오고, 개수도 나오고.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 설계들을 보고, 이제 시공하는 사람은 그대로 구현을 해서 이렇게 극장을 만들어낼 거잖아요. 극장이 나왔네요. 그것처럼 그럼 데이터 구조도 마찬가지로 T 쇼핑몰에 대한 데이터를 담을 거야 라고 하면 이 T 쇼핑몰을 위한 데이터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라고 크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판매자가 있겠고, 그 다음에 쇼핑몰이니까 사야 하는 고객 정보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판매자가 판매를 하는 영역이 있겠고, 고객이 구매하는 그러한 데이터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이렇게 크게 크게. 네, 영역을 잡을 텐데, 이 영역이 이제 주제 영역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데이터의 주제를 정의하는 영역이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고객 영역에 대해서 이제 설계를 하겠다라고 하면 위에 그 건축에서 뭐 처음부터 하나하나 좌석 사이즈는 어쩌고 이렇게 설계 안 하잖아요. 네. 좌석 있고 스크린 있고 문은 어느 위치에 뭐 2개 정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고객에 관련된 데이터에서 핵심적인 부분, 그 부분만 이제 설계를 해요. 그래서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를 할 거면 기본적으로 고객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해서 우리는 등급을 관리를 할 거다라는 것도 정의를 한다면 그 고객 등급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가 필요하겠고, 우리 고객한테 포인트도 줄 거야 라고 하면 이제 포인트에 대한 게 있고, 고객은 구매를 할 테니까 고객이 어떤 걸 구매했는지 이런 정보들을 관리를 한다라고 그 핵심적인 부분만 딱딱 찍어서 설계를 하는 이제 이런 작업인데, 이렇게 만들어진 산출물을 개념 모델이라고 합니다. 개념 모델. 그러면 이제 이 영역에서는 우리가 지금 어떤 데이터를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대상이 정해진 거잖아요. 고객에 대한 기본 정보, 고객이 구매한 정보, 고객에 대한 등급 정보, 고객에 대한 뭐 포인트 정보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한다라고 정의가 돼 있으면 이거를 이제 진짜 업무에 일어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완전 상세화해요. 1부터 100까지 다 뽑아서 실제 이제 구조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 개념 모델이 없는 그런 종류 그런 데이터까지도 실제 업무에서 필요한 데이터면 다 뽑아서 구조를 설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이제 한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 그림은 우리가 이제 논리 모델이라고 하는데, 논리 모델과 물리 모델의 큰 차이는 앞서서 우리가 그러니까 데이터 영역의 상식에서 얘기했을 때 DBMS라고 표현되어 있던, 그러니까 DBMS 그 영역이 있었잖아요. 근데 DBMS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벤더사마다 약간씩의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이 DBMS의 특징을 무시하고 정말 업무적
내용만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한 게 이제 논리 모델인 거고, 우리는 이 DB를 예를 들어서 뭐 오라클에다가 그러니까 세팅을 해서 관리를 할 거야 라고 하면 이제 오라클에 맞는 오라클 특징을 반영해서 이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DBMS의 특징에 맞게 이제 바꿔놓은 것이 논리 모델인 거예요. 네, 그럼 차이가 있었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설계한 모델을 가지고 이제 실제 특정 서버에 특정 DBMS에 이제 다 생성을 해가지고 DB 객체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넘어갈까요? 네. 근데 우리가 데이터 모델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해석을 하게 되는 주요 정보 요소에 대해서 이제 이제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 그중에 이제 논리 모델 쪽에서 보면 첫 번째는 엔터티는 동지성을 가진 객체 또는 행위 데이터의 집합이에요. 이 집합은 어떤 데이터들을 모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집합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엔터티고요. 그다음에 이 집합은 어떤 특징이 있어,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집합이야 라고 그 속성 그러니까 특징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항목, 그거를 우리가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3번에 해당하는 거는 이 속성이 가질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라든지 아니면 형식, 이런 것들을 정리한 거고, 이걸 우리는 이제 도메인이라고 부르요. 그리고 이제 논리 모델에서 또 중요한 정보 요소 중에 하나는 식별자인데요. 이 식별자는 이 개체들을 고유하게 식별해주는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고객 기본이라고 하는 엔터티에 고객이 100명이 있어. 그러면 1번 고객, 2번 고객, 각각 고객을 하나하나 식별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떤 값으로 그 고객을 유니크하게 식별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식별할 수 있는 속성들을 그러니까 정의한 게 식별자입니다. 아이디를 말하는 건가요? 여기에선 이 예시로 보면 고객 아이디에 해당하는 속성이 식별자가 되고, 그 고객 아이디만 알면 어떤 고객인지 특정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중요하네요, 아이디. 그리고 이 논리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DBMS의 특성을 반영해서 변환한 그 물리 모델을 보면 엔터티에 해당하는 그 물리 모델 정보, 그러니까 해당하는 정보가 테이블인 거고요. 네. 속성의 물리적인 이름이 컬럼이군요. 컬럼. 그리고 도메인에서 그러니까 도메인이 갖고 있는 데이터의 그러니까 데이터 값의 범위 또는 형식, 이런 부분을 실제로 물리적으로 표현된 것이 데이터 타입, 그리고 기류,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DBMS마다 지금 데이터 타입이라든지, 타입이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예를 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오라클은 그 숫자가 인테저로 되어 있는데, 포스트그리는 인테저와 빅인트 이런 형식으로 데이터 형식이 존재한다든지, 이렇게 DBMS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 도메인에 해당하는 그 물리적인 데이터 타입과 길이는 DBMS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이해가 정말 잘 되네요. 머릿속 쏙 들어오네요. 네. 네. 이런 이렇게 만들어진 걸 이제 DBMS에 생성을 하겠죠. 네. 작업을 위한 것이 데이터 모델입니다. 네, 벌써 다음 시간 아쉬움을 남긴 채 네, 데이터를 위한 수다 네이버 카페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